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보복수사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보복수사 했다라는 그 증명을 제가 해드립니다. 자, 논리로 끝장낼게요. 자, 지금 치고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자, 윤석열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 수사는, 검사가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 수사를 해가지고 숙사를 했고, 그 바톤 딱 이어받아가지고, 윤석열 특검팀장이, 특검으로 있으면서 박영수 측 계좌석하고 손잡고 사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 감옥 보내는 것으로 탄핵시키고 감옥 보내는 것을 사전에 목적으로 이미 딱 정해놨고,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그냥 아예 관심도 없고 일마들은, 그걸 목적으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사실상 6개월 정도 특검 수사를 했지만은 범죄 입증을 못 시켰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예? 자, 박근혜 대통령 그 구속, 2017년 3월 30일 구속이 됐었죠. 자, 윤석열은 2017년 5월 달에 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이 무식한 수사를 펼쳐서, 깜빵에 집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이 또라이, 이 검사를 이 문재인은 찾았겠죠. 그게 바로 이 윤석열이라는 게 눈에 팍 들어온 거예요. 예? 특검 수사하는 걸 딱 보고. 자, 그래서 중앙지검장에 발탁이 된 겁니다. 자, 이 중앙지검장 자리에 오른 이 윤석열, 그 이전에 사실상 6개월 정도 특검 수사를 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범죄 사실을 입증을 못 시켰어요. 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중앙지검장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2017년 10월 1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4번, 100번 정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게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날 구속된 그날부터 10월 16일까지 6개월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4번, 100번 정도 구치소 법원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은 악랄하게 또 수사를 했죠. 수사를 재판도 하면서 수사를 병행 다 했죠. 근데 그러면은 특검 때 6개월 하고 중앙지검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6개월 박근혜 대통령을 거꾸로 들어가 탈탈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 입증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날 석방돼야 되는 그 구속 만료일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기습적으로 3일, 석방 3일 남겨두고 기습적으로 말도 안 되는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가 상납을 받았다 해가지고 재구속영장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청구를 내본 거예요. 자, 판사 이 윤석열하고 뭐 짜고 친 고스톱 아닙니까? 증거도 없는데 그것도,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또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보복수사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해도 탈탈 턴 거 아닙니까? 탈탈 털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18가지에 대한 그 범죄 사실, 사건, 그걸 증명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증명도 못 시켰어요. 증거도 들이대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탈탈 털고 보복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이 윤석열은 보복수사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탈 털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두급을 쓴 이 윤석열 여러분들,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잖아요. 정인을 해유를 하고, 정인을
협박을 하고 한 거 아닙니까? 문영표 장관한테 박근혜가 시켰다고 한마디만 해라고. 문영표 장관이 검찰이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압박을 했다고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은 아니랍니다. 토론장에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다른 이 증거가 또 증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논리로 끝장냅니다. 자, 윤석열은 보복수사와 박근혜 대통령을 탈탈 털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까지 좋다 내가 이야기한 거 이것도 자 그렇다 칩시다. 그래 좋다. 그런데 1심 확정 판결이 났었어요. 1심 확정 판결. 김세윤 판사가 이제 그 판결을 내린 건데, 그 1심 확정 판결,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불복 안 하고 항소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그냥 거기서 이제 수사를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45년 구형을 때린 이 검찰, 당시에 그러니까 이 판사는 아마 징역 20여 년에 추징금 제로 벌금 200억을 매게 했어 그래요 아마. 자, 24년에 징역 24년에 추징금이 제로 벌금 200억. 그렇게 1심 판결이 끝났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 억울하다고 다시 항소를 안 했습니다. 항소 안 했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45년 구형을 때렸는데 왜 그것밖에 형량을 안 매기느냐 해가지고 이 검찰놈의 새끼들이 다시 그 1심 판결 불복해가지고 2심으로 올라가게끔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근데 이게 보복수사가 아닙니까? 보복수사가. 아니, 그리고 1심 확정 판결 징역 24년에 추징금 제로. 추징금 제로가 이것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판사하고 이 검찰놈의 새끼들 짜고 쳤는데, 아니, 뇌물을 받았으면 추징금도 있어야 되는데 1심 판결에서는 추징금이 없어요. 일마들이 이게 실수했어. 근데 2심에서는 저거가 이 실수한 걸 다시 짜집게가 갖다 집어였어. 2심에서는 추징금이 200억입니까? 180억입니까? 그렇게 또 때리 매겨버렸어, 이것들이. 1심에 없던 추징금이. 뇌물 먹은 게 1심에서는 없어나니까, 한 푼도 없어나니까 추징금을 못 매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면 추징금도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벌금만 200억을 매깁니까? 벌금만. 이게 수사가 완전 조작되고 날조되고 개판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랬는데도 윤석열은 악랄하게 2심 고등법원 또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은 형량 작다 해가지고 또 불복해가지고 항소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예? 재판을 종결 안 지으려고 판사 새끼들하고 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짜고 쳤죠. 계속 재판이 안 끝나게 계속 종결 안 짓고 길게 끌고 가려고 그냥. 아니 이거 삼척 동자도 다 알아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지금 논리가. 그런데 보복 수사를 안 했다고 윤석열 이 인간아, 네가 보복 수사를 안 했다고? 자, 그렇게까지 했으면은 범죄 그 사실을 입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범죄 사실을. 여러분들. 그런데 입증도 못 시켰어요. 자, 18가지 제목을 갖고 수사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결국 말 3마리라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15년이 확정 판결 만들어져 나온 겁니다. 15년. 이 왜 내 노트북이 자꾸 뱅글뱅글 돌지 이거. 예? 15년. 자, 그리고 또 뭡니까?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았다 해가지고 그것도 상납받았지도 않았는데 5년을 이 두대를 맞게 만들고, 그리고 선거 개입했다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2년, 맨 처음에 선거법 위반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을 일단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묶어놨어요. 이것들이 작전을 일단은 그 다음에 18가지 사안을 들고 나와가지고 탈탈 털었지만은 단 한 개도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는 게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말 3마리를 가지고 묵시적으로 이재용한테 말 3마리 해주라고 청탁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이제 또 범죄로 입증시키려면은 최순실과 박근혜 경제공동체로 또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경제공동체. 그리고 또 3자 뇌물죄로. 이제 삼각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이 정유라가 말 3마리 빌려 탄 거, 그걸 가지고 15년을 받게 만들었어요. 예? 자, 여러분들. 이것도 원래 정유라는 말을 빌려 탈 게 아니고 수십억 삼성한테 광고비로 광고를 해주는 선수 출전해가지고 금메달리스트가 박태환 소년제처럼 이 삼성 마크 달고 출전해가 전 세계에 삼성을 광고해주는 대가로 말 빌려 타는 게 아니고 한 50억, 100억 현찰로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건데, 아니, 말을 빌려 탄 그걸 갖고 뇌물로 인정을 시키기 위해서 묵시적 청탁, 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이 삼각, 그 기법을 개발을 한 이 개발자 윤석열, 이거는 뭐 보복 수사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또라이 검사 아닙니까? 이거 또라이 검사, 저 미친 검사 아니에요? 근데 버젓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 지가 지금 정당한 지금 사법적 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수사를 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분들, 내 이 이야기가 귓구멍에 안 들어옵니까? 도저히 치맥기가 있어요. 이 주호영이가 2030을 두고 4, 5년 전에 과거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를 안 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거 완전히,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주호영은 촛불혁명으로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촛불혁명. 이 빨갱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면은 공산주의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주호영이. 2030이 과거라면은 뭡니까? 이 자빨들이 이야기하는 촛불혁명, 우리는 촛불난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주호영이가 이야기하는 촛불혁명 그걸 기억을 2030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를 안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틀린 말이죠. 60대, 70대, 80대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 영감탱구들이 치맥기가 있어가지고 5년 전에 있었던 그 촛불난동, 그걸 기억을 못 해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2030이 치맥기가 있어가 4, 5년 전에 그 과거의 기억을 못 한다고 시부립니까? 이 주호영아. 예? 지금, 아니, 이랬는데도 지금 세상에 어떻게, 예?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자, 이제 이 100% 증명이 됐죠. 내 이 이야기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 돼지 유튜브 새끼들아. 반박을 해라고.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복 수사를, 했다라는 이 증명을 내가 했는데, 탈탈 털었다는 거. 그렇지만은 10원 한 푼 받았다는 그 범죄 사실 증거, 나타나지 않았고, 들이대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그 법리를 개발을 해낸
가지고 윤석열이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저렇게 완전히 칼질을 해가지고 개박살을 내놓은 상태라고 내가 지금 논리로 지금 이 끝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지지하는 이 유튜브 새끼들아, 반박을 해라고. 윤석열 지지하는 이 할매들, 반박을 한번 해보세요. 응?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죄를 지었으면 최순실이가 해쳐먹었다고요? 최순실이가 뭘 해쳐먹었는데요? 말 세 마리 말을 해줬잖아요, 내가. 말을. 정유라가 말 빌려 탈 게 아니고 30매덕짜리 말을 빌려 탈 게 아니고 36억짜리 말을 빌려 탈 게 아니고 이 할배들아, 정유라가 36억 현금으로 삼성한테 받아가지고 광고비로 받아가 계약을 맺어도 문제가 없는 건입니다. 그러면은 말 빌려 탄 그게 뭐라고? 15년 징역형을 받아야 됩니까? 최순실이가 뭘 해쳐먹었는데? 최순실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억울하다.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최순실하고 정유라입니다. 예? 최순실이가 10원 한 푼 범죄 저질렀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말 세 마리? 국정농단? 말 세 마리가 국정농단을 낸 겁니까? 예? 아니, 박태환이나 대한민국의 모든 스포츠 유명한 금메달리스트들, 전부 대기업한테 현찰로 50억, 수백억씩 광고비로 받습니다. 선수들이 광고를 해주잖아요, 기업 광고를. 기업들이 광고를, 신문 광고, TV 광고에만 광고를 내는 게 아니고, 스포츠 선수한테도, 이 광고를 해달라고 광고비를 주는 겁니다. 이 삼성 마크나 이런 걸 달고 경기 출전하면은 전 세계에 그 브랜드, 회사 이름이 홍보가 되잖아요. 광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정유라가 그 정도의 승마 종목이 얼마나 고급 종목입니까? 이 외국 사람들한테는. 그러면은 그거 100억 정도 어떤 기업한테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광고비로 받아서 계약을 맺어도 되는 거였어요. 이제 최순실 여사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이 있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를까 봐서 차마 현금으로 받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겨우 말도 삼성 소유였고 빌려 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범죄가 된다는 겁니까? 이걸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한테 묵시적으로 청탁을 보냈다. 묵시적이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이 윤석열 지지하는 이 할매들아. 묵시적, 이 뭔 말인지 단어를 몰라요? 이 플랜 B, 플랜이라는 말이, 단어가 이거 뭔 말인지도 모르죠? 뭔 말인지 모르지? 알면은 내가 내 방송을 들으면은 윤석열 그냥 손절 아웃시키고 홍준표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치매가 또 걸렸어. 4, 5년 전에 촛불난동, 그때는 박근혜 불쌍하다, 죄 없다 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은 치매가 걸려나니까 그거는 싹 까먹고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지금 윤석열, 아니, 내 말이 지금 틀렸어요, 지금? 예? 내 말이 틀렸습니까? 왜? 윤석열 지지자들 이거 부들부들해요, 지금? 아니, 이렇게 알게 쉽게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십니까? 최순실하고 하천대유, 이게 또 뭔 말인데요? 이 윤석열 지지하는 유튜브들은 가짜뉴스를 생산을 합니다. 가짜뉴스.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게 지금 윤석열하고 윤석열 지지하는 유튜브들입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님 남동생 박지만 회장이 윤석열 지지한다고, 윤석열 지지한다고 기사에 떴다고 지금 거짓 가짜 보도를 방송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 기사 내용에 또 보면은 박지만 회장은
박지만 회장의 그 입장문이 딱 또 밑에 아래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또 이야기 안 해요. 이 윤석열 지지하는 유튜브들이. 박지만 회장이 어떤 입장이냐. 윤석열 캠프에, 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정치인들을 두고, 얼마나 비판을, 하는지, 하고 있는지. 그게 기사에 밑에 또 실려 있는데도 박지만 회장이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새빨간 이 빨갱이 같은 거짓말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 빨갱이의 DNA를 물려받았다고 옛날에 내가 이야기했죠. 참 죄송한 말이지만은 윤석열 캠프 안에 있는 저 정치인들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저 유튜브들, 그리고 뭐 다는 아니지만은 이 윤석열을 또 지지하는 이 일부 다수의 이 영감탱구들, 할망탱구들, 그런 이 빨갱이 더러운 피를 갖다가 조상한테 물려받았다라고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 처음에 박헌영 그 남로당 수계, 남로당이 500만 명이었습니다. 이 당원 숫자가. 그 당시에. 그때 인구 몇 명 됐다고, 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인구 몇 명 됐다고? 한 1,500만 명 됐습니까? 예? 남북한 다 합쳐가 한 3천만 명 겨우 될까 말까였는데. 해방되고 나서요. 그 1,500만 인구밖에 없었던 거기에 500만 명이 남로당 당원이었어요. 처음에 해방되고 나서 그 빨갱이 남로당 박헌영이 만세 부르던 그 인간들이 이승만 또 이제 다 와가지고 박헌영이 딱 치내니까 이승만 만세 했다가 또 좀 있다가 6.25 터져가 김일성이가 3일 만에 서울에 딱 서울 점령해가 김일성이가 서울에 저 강북인데 저기에 딱 있으니까 인공기 들고 와가지고 또 김일성 만세 했다가 인천 산육작전 메가드 장군이 성공시켜가지고 밀어 올리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이승만 만세 했다가 만세 했다가 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정권 잡아가지고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우와 뭐 최고다 만세 또 하다가 만세하다가 치매기가 이제 걸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지금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 난도질을 한 그 윤석열을 만세하고 있어요. 만세. 이 전형적인 이거는 빨갱이 피보다 더 더러운 피가 들어가 있어요. 더러운 피가. 그런 족속들입니다, 지금. 그런 족속들이에요. 윤석열 캠프 안에 있는 저 배신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캠프에 있는 저 배신자 정치인들과 윤석열, 이재명, 이것들은 4년, 5년 전에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22년 징역형 살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윤석열 캠프 안에 있는, 거기에. 그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예? 그리고 뭐 형집행정지 아까 이야기했죠. 형집행정지. 박근혜 대통령 그 가족 그 여동생 있잖아요. 예. 직접 가족이 형집행정지를 2번인가 이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내몰라라 했어요. 근데 오늘 토론장에서 완전 새빨간 또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대요. 새빨간 거짓말을. 예? 아니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윤석열과 윤석열 캠프에 있는 이 정치인들 플러스 이재명, 이들은 4년,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지금 감옥에 집어연 장본인들입니다. 예? 장본인들이에요.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겠지. 치매가 걸리지 않고서는 윤석열을 지지를 할 리가 없어. 리가. 리가. 아니, 윤석열과 윤석열 캠프에 있는 건성동이, 장재원이, 저 주호영이, 저런 자들과 이재명, 다 손잡고, 이재명 이런 자들과 또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린 자들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없는 거짓말을 합니까? 이게 팩트 아닙니까? 사실적 팩트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죄 지었으면은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이 노망 걸린 소리를 하고 있죠. 그 윤석열 지지하는 이 할배 할매들이. 자, 잠깐 요 댓글 제가 검토 좀 들어갈게요. 댓글 검토. 뭐 특별한 댓글 없네 여기는. 자, 그리고 한번 좀 더 들어볼게요. 오늘 그 토론 있었던 거. 예.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홍준표 후보 질문이. 반도체 미래도시라고 잠깐만요. 하면은 주로 이게 반대를 하고 불을 했. 이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 그때 좀 받아 주시지 그랬어요. 잠깐만요. 도를 보면 학생 우선 선발권 때문에 좋은 학생들을 다 싹쓸이를 해가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이 황폐화되는데 더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과 같이 자사고용고 가고 싶으면 그쪽에 응모하고 추첨으로 지금 학생을 선발하는 이런 방식은 저는 잘 됐다고 아니 뭐 생각해요. 다른 학교도 입시가 없기 때문에 네, 시간이 어차피 됐습니다. 같은 거 아닙니까? 우선 선발하고. 네. 지금도 자사고용고 가고 싶은 사람은 네, 다음 유승민 후보님. 네, 다음은 홍준표 후보의 시간입니다. 네. 7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2019년도 4월 25일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중앙지검장 자격으로 반대를 하고 불을 했는데 그때 좀 받아 주시지 그랬어요? 아니 형사소송법에 보시면은 이 형집행은 검사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형집행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4분이고 또 검사가 3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좀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면서 냈으면은 아마 그게 동의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의사들이 아마 구치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 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를 전부 보고 알겠습니다. 의사 4분이 다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깨 수술까지 이게 칼을 대가지고 이 어깨 수술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윤석열이에요. 그게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지. 그 제도가 바뀐 걸 아시지 근데 않습니까? 그 윤길자 사건이가 이거. 그것까지도 뭐 양해를 하겠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MB의 자택조차 이 검찰에서 경매해가지고 그래 한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핑계 대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소가 돼서 그 환수 조치가 법원에서 내려지면 그건 뭐 기계적으로 다 되는 일이고 그건
예외를 두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이 인간이 검찰총장 자리 그 사표 내기 한 며칠 남겨두고, 박근혜 대통령 그 내곡동 사저, 예? 그 공매 그거, 붙여놨고, 지가 나왔어요. 예? 총장 자리 내려온 겁니다. 예? 그거까지 지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다 짓고, 내려와 놔놓고는, 이런 지금 이런 지금 새빨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앉아 있어요. 또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인 신한정 투자증권 계좌 이제 2010년도 거 공개를 하셨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예. 공개를 했는데 해서 실제로 공개돼야 될 것은 2011년도와 2012년도 정권 계좌입니다. 제가 그래 보고를 지금 있는 거 없는 받았는데 거를 뭐 다 주가 조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시점은 2012년. 자, 아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 내가 신랄하게 그 여러분들, 윤석열의 그 완전 새빨간 거짓말, 그건 제가 브리핑 해드렸잖아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윤석열이가, 해야 되느냐. 그런 칼럼 가지고 오늘 나와 효과적인 방법이 안 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다시 한번 확장 들어보세요. 억제를 강화하는 거는 몰라도 핵 상황이 위험하다는. 예. 더그 밴도 드러난 이거는 형사 사건입니다. US 자, 조금만 들어보세요. 중단한 거. 그리고 울산시장 수사하다가 자, 여러분들, 제가 논리로 끝장낸다. 아주 그냥 몇십 분간 귀에 쏙 들어오게 들었죠. 이 윤석열의 이 실체를 사실상 내가 까발린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자, 이제 윤석열 이야기도 또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중단한 거. 그리고 USB 판문점에서 김정은이한테 넘겨준 거. 이 세 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그 얘기 안 물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특검을 받아라고 내가 촉구를 좀 강하게 했습니다. 만약 특검을 받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 때 원전 비리 수사하다가 중단한 거, 그리고 울산시장 수사하다가 중단한 거, 그리고 USB 판문점에서 김정은이한테 넘겨준 거, 이 세 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그 죄책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을 받아라. 받지 않으면 이거는 이미 윤석열 후보가 말씀을 했듯이 저절로 드러난 이거는 형사사건입니다. USB 준거 판문점에서 그거는 여적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시죠. 문 대통령 특검 안 받으면 이런 수사를 해가지고 문 대통령을 형사처벌할 용의가 있는지요?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해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을 해도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될 사람이 누구를 처벌한다, 누구를 감옥에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이네요. 그 말 자체도 누구를 처벌한다, 감옥에 넣는다 하는 것은 대통령은 이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이지 누구를 처벌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정상화되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법을 어긴 사람들은 다 사법 처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태 때 대통령이 말을 하자마자 중앙지검장이 특수사부까지 동원해서 거의 1년 이상 그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사 지시가 아닙니까? 어떤 국정농단을 특검 생기기 전에 서울지검에서 했던 네? 우리 그 윤 후보님이 중앙지검장을 하실 때.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드러난 어떤 일부 혐의를 가지고 탄핵 소추가 됐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기도 직전에 특별검사법을 만드셨고, 거기에 여야 합의로
수사할 사항을 16가지를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특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또 거기서 드러난 사실들을 특검 수사는 3개월 만에 끝났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또 이어받아서 수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중앙지검에서 없는 거를 만들어서 판 게 아니고 국회에서 먼저 그 특검법과 수사 사항도 지정해 주셨고 탄핵 소추도 혐의를 특정을 해서 탄핵 소추를 하셨기 때문에 문영표 장관 수사할 때 네. 박근혜만 불면 봐주겠다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직접 신문 안 했습니까? 저는 중앙지검장 때? 아니 서울지검 중앙지검장이 누구 신문하는 거 보셨습니까? 검사하셨는데 그걸 모릅니까? 왔다는데요. 문영표 장관 그런 거 가지고 인터뷰에 이렇게 보면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그런 근거 없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자, 그런 거 가지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데 그 근거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라고 지금 이게 씨부리는 게 지금 이 윤석열입니다. 와, 이렇게 지금 어떻게 얼렁뚱땅 지금 넘어가는 이런 지금 답변. 직접 김관진 안보실장 수사할 때도 이명박이 시켰다 한마디만 하라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터무니없는 말씀을 이 무조건 터무니없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제 그 논리 여러분들 제가 사실적 팩트 말씀드렸죠. 이런 인간입니다. 이 윤석열이가. 와, 징글징글하다 정말.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절로 드러난 사건만 전직 대통령 두 분 수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8개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16개 혐의입니다. 그게 전부 저절로 드러난 혐의였습니까? 이 잡듯이 잡은 검사를 보셨으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은 뭐 압수수색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범죄를 수사하다 보면 사건들이 이렇게 쭉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표적으로 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야말로 무에서 내사를 해서 만들어낸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네.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해당 사건에만 적용되는 거죠. 압수수색을 해서 그 증거물로 새로운 범죄 인지는 못하죠. 아니죠. A라는 사람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또 B라는 사람의 관련 혐의가 나올 수 있죠. 그럼 그거를 안 하면은 그게 직무유기지 그거를 봐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칙에 따라서 모범과 단절하기 위해서 지난 30여 년간 참으로 피어린 노력을 했습니다. 어공시대에 정치가 있었습니까? 독재만 있었죠. 저보고 아니 윤 후보 측의 사람이 오공 때 뭐 했나 그랬는데 저는 오공 시절에 검사 있으면서 전두환 대통령 형도 잡아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래 하고 난 뒤에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 듣고 제 이제 마무리 이 브리핑 들어갈게요. 이 윤석열 여러분들 이 답변 정말 거의가 없죠. 옆에 있으면 한 대 콱 때려버리고 싶죠. 자, 그리고 이 윤석열은 또 망언을 했었습니다. 망언. 이 전두환, 그리고 박정희, 이런 이제 과거 정치 인물에 대한, 이 역사 인식이 뭔가 윤석열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박정희와 전두환, 그러니까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은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고 5.18만 아니면은, 다른 거는, 5.18 빼고 다른 거는 다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자, 완전히 지금 이 윤석열은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자, 뭐냐 하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당시에 이 보안사령관이었죠. 보안사령관. 그러니까 이 강주 5.18 이 사태를 어떻게 이제 이 처리를
하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이 강주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강주 사태가, 5.18 사태가. 처음에는 순수한 이 민주화 운동, 저항 운동으로 시작은 했는데, 이게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도 보통 몽둥이 든 폭동이 아니고, 이 파출소, 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 무기고를 다 털어가지고, 그걸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처음에는 순수한 시민들이 저항운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여기에 불순 세력들이 뭐 100% 합류된 거 아닙니까? 아니고는 어떻게 파출소, 경찰서 그 무기고를 탈취해가지고, 시청을 점령을 하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럼 이걸 이걸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걸 가만히 놔둬야 되는 겁니까? 예? 가만히 놔둬야 되는 거예요? 전라공화국, 전라도라는 나라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가만히 놔두면은, 예? 이걸 진압을 안 하게 되면은, 예? 여러분들. 그 5.18 이 처리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렇게 안 했으면은, 그냥 놔뒀으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 아마 7개 나라로 쪼개져 버렸을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예? 각 도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서울, 경기, 막 제주도, 전부 다 독립운동한다고 아마 나라가 7개로 짜개져 버렸을 거예요, 진짜. 안 그렇게 되겠어요? 북한이 그거 가장 바라는 건데. 아니, 전라도 이 5.18 사건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처리를 안 하면 안 됐어요. 공수부대를 투입 안 시키면 이걸 어떻게 진압을 합니까? 무기고를 탈취해가지고, 시청을 점령해가지고, 사실상 폭동군으로, 반란 세력으로 이게 지금 만들어져 버렸는데, 변질돼 버렸는데, 예? 이 5.18 처리는 잘한 거죠, 전두환이가. 어쨌든, 계엄령 내린 거는. 자, 근데 윤석열은 5.18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못한 거고, 그것만 빼고 나면은 다른 거는 다 잘했다 하는 거예요. 이 완전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식한 인간이. 예? 자, 그리고, 12.12 사태. 이걸 구테타라 하는데, 보안사령관, 지금의 기무사령관이에요. 옛날에는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예? 자, 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당시에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정성화 육군참모총장도 그 건물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이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걸 알고 있었으면은 김재규를 즉시 육본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 인간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정성화를 체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일국의 대통령 저격된 그 주범하고 사실상 그 공범이나 마찬가지인 이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를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구테타가 되는 겁니까? 예? 어떻게?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한 거는 삼천교육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쓰레기들 다 쓸어버린 거. 예, 그거 잘했죠. 제가 방금 언급한 5.18 대처 방식, 그리고 12.12 사태, 그리고 삼천교육대, 이거 세 가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했고, 나머지 경제정책이나 뭐 이거는 못했어요. 이 윤석열은 완전 거꾸로 지금 뒤집어가지고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예? 똑바로 알아라고. 그러니까 네가 우파 아니라는 소리를 듣는 거지. 예? 우파 아니라는 거. 광주 5.18 사태가 처음에는 순수한 시민 저항 운동으로 시작은 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불선 세력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선동을 해서 무기고를 틀어서 광주 전체 관공서를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무기를 들고. 그걸 그냥 놔둬야 됩니까? 당연히 진압을 해가 마무리를 지어야지. 근데 그거 한 걸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5.18 저 처리한 걸. 예? 물론 이제 순수한 그 시민들이 불선 세력들의 그 선동에 의해가 말려 들어가지고, 이 죽은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해요. 저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윤석열아. 니처럼 그러니까 그래, 니가 그래 우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니가 우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유승민하고 뭐 윤석열하고 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오늘 토론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두고 뭐 5.16 구테타라고 이야기하는데, 5.16 구테타. 아니, 이게 어떻게 구테타입니까? 5.16 구테타입니까? 5.16 혁명이지, 군사혁명이지. 왜 혁명이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5.16 군사혁명을 해가지고, 바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군대 자기가, 제대해가지고, 제대해가지고, 민간인 신분으로 당당하게 정치에 입문해서 공화당이라는 그 정당을 만들어서 윤보선이하고 사실상 양자 대결을 펼쳤어요. 윤보선이하고 붙었잖아요. 예? 대통령 선거를 치러온 겁니다. 윤보선하고 당당하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이긴 게 아니고,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긴 게 아니고 아주 초박빙 근소한 차이로 윤보선한테 이겨서 대통령에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러가지고 대통령 당선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5.16 군사 구테타가 되는 겁니까? 이 유승민하고 누구야죠? 저 윤도리, 윤가야, 윤석열 씨. 5.16 군사 혁명입니다. 이거는 혁명. 구테타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저 아가리를 확 잡아 찢어버릴래, 이 새끼들이.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을 또 한 번 능멸하라는 겁니다. 예? 능멸하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어, 이 병신들이. 제대로 알아야지. 보통 보면은, 이 군사,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바로 지가 대통령 돼버립니다. 바로 그냥. 예? 대통령 자리에 앉아버려요. 그러면은 그거는 반란 세력으로 규정 지을 수 있고, 구테타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군사혁명 일으켜서 자기가 대통령 자리에 바로 올라갔냐고. 방금 얘기했듯이 선거를 치러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당선됐었는데. 이 미친 것들이 말이에요. 자, 맞아요. 이 삼천교육대가 지금 딱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재원이 그 아들 있잖아요. 술 처먹고 운전하다가 경찰이나 두드려 패고 하는, 저는 인간말종 같은 사회의 악, 그런 아새끼들 삼천교육대 만들어가지고 다시 삼천교육대 재부활시켜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 삼천교육대 만들고, 완전 직속 그 특검, 만들어가지고, 완전 1년 동안 그냥 정치인 한 1만 명은 깜빵 보내고, 저 무인도에다가, 이 교도소 지어가지고, 삼천교육대 만들어서 사회 악인 이런 장재훈 같은 이 아들, 저런 것들 그냥 싹 다, 완전 교화시켜가지고 내버리게 했어요. 예? 경제는 대기업들 알아서 하게끔 가만히만 놔두면은 잘 돌아갑니다. 자연적으로. 예? 이제 간섭 안 해도 돼. 정부가 안 도와줘도 돼. 대기업은 글로벌 역량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알아서 전 세계에 나가서 돈 벌어 오는데 발목만 안 잡으면 되는 거야. 경제는 이제 경제는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대통령 되는 사람은 이 부동산 집값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그리고 이 군사 어떤 이 핵 핵을 만들게 되면은 국방비가 지금 한 70조 정도 1년에 70조가 들어가는데 핵을 만들게 되면은 국방비로 1년에 한 30조 정도만 들어가면서 그 군인들 월급 주가면서 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다. 예? 그 홍준표 후보의 대북 정책 이 핵 관점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그 해석을 해야지. 5.18이든 박근혜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 5.16 군사 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이상하게 지금 뭐 해석을 하고 난리를 지기고 앉아 있어 지금. 자, 오늘 뉴스가 뭐 내가 오늘 띄워놨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제 양자 대결 이야기는 했죠. 원희룡이가 이재명까지 제꼈다는 사실 다 알죠. 뭐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 윤석열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또 한 3% 더 앞선다는 거, 이거는 다 아는 사실들이고, 이제 상세한 내역을 보면은 뭐 어떤 세대별, 지역별 이걸 이제 보면은 2030은 확실하게 홍준표 후보가 압도적이고, 윤석열은 이제 60대 이상이 사실상 이게 뭐 철옹성 정도로 돼 있어요. 이 치매 걸린 철옹성. 치매 걸린 철옹성입니다. 치매 걸린 철옹성. 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38.6, 윤석열이가 37.5, 유승민 3.2, 원희룡 2.4, 내가 데일리안에서 또 이 조사한 거죠. 양자 대결도 조사를 내가 어제 한 거고 발표한 거고. 예? 자, 국민의 원희룡이가 이재명한테 양자 대결에서 이긴다고는 하지만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만 가지고 여론조사했을 때는 원희룡은 2.4%밖에 못 받아요. 예? 예. 그래서 본선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리스크 있는 제2의 이재명 사태로 추락할 수 있는 윤석열이가 아니고 홍준표 후보, 이미 우리가 플랜 B로 만들어난 대비되어 있는, 이 준비되어 있는 이 홍준표 후보가 본선의 국민의힘 본선 후보로 선정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전부 다. 예? 자, 부산, 울산, 경남에서 홍준표 의원이 47.3%, 윤석열은 35% 받았어요. 예. 이 전체 이제 여론조사입니다. 그냥 이거는. 예,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에서 압도를 합니다. 이게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자, 이제 전라도, 강주 전라도에는 홍 의원이 거의 39.3, 40% 육박하고 39.3, 윤 전 총장은 27.9, 거의 뭐 한 12% 차이 나네, 전라도에서. 자, 윤 전 총장도 전라도에서 거의 한 28% 받는데, 홍준표 후보만 두고 역선택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런 걸. 이제 역선택이라는 그 프레임, 윤캠프에서 어거지로 만들어낸 프레임일 뿐이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전 충청도, 대전 충청도에서는 이제 윤석열이가 한 홍준표 후보보다 5% 앞서요. 예, 대전 충청. 뭐 근소한 차이인데. 자, 그리고 서울, 이 서울 또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가 한 4, 5% 정도 앞섭니다. 홍준표 후보를. 근데 이제 인천, 경기가 서울보다 더 크죠. 경기도 하나만 갖고도 인구 대비 서울보다 한 200만 명이 더 많습니다. 이 경기도가. 자, 거기에 플러스 인천까지, 예,
요거는 이제 윤석열하고 홍준표 의원은 거의 뭐 동률 초박빙입니다. 0.몇 프로밖에 차이 안 나요. 대구 경북은 이제 대구 경북도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42, 홍준표 41. 그 여론조사 이것도 다 따라 붙였어요. 예? 대구 경북.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당원 기준 했을 때는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당원 기준 하면. 국민의힘 당원이라기보다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이가 54% 받았고 홍준표 후보가 35% 정도 받았어요. 예? 거의 한 19%, 20% 차이 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다른 여론, 전체적인 종합적인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당연히 한 2% 앞서요. 예? 전국 분포도를 보면 2% 믹스시켰어.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이가 20% 홍준표 후보를 앞선다는 거. 자, 이게 바로 치매가 걸리지 않고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예? 4, 5년 전에 일을 윤석열이가 했던 이 사법부를 완전히 능멸하고 파괴시킨 행위를 한 그걸 다 까먹었어요. 이 치매기가 와가지고. 치매기가 와서. 큰일입니다. 이 약이 없는가 몰라. 치매 약만 딱 바로 개발되면은 바로 한 방에 돌아올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간당간당해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지금 윤석열이나 홍준표냐 거의 뭐 1%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1% 갖고 그냥 서로 엎치락뒤치락. 그러니까 이 여론 반영이 50%밖에 안 돼요. 안타깝게. 국민의힘 더군다나 또 당원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 말고 당원들. 책임 당원들, 투표권이 있는 책임 당원들은 또 한 60, 한 5% 정도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걸로 지금 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심을 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이건 만에 하나 윤석열이가 본선 올라가 버리면은 문재인이가 바로 이제 막 사냥하러 딱 대장동 저거 30%밖에 안 파헤친 거 지금 숙성시키고 있는 중 아닙니까? 윤석열 본선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숙성되고 있는 영양가 풍부해지게끔 완전 폭발성 윤석열 두드려 잡는 그 폭발력을 양껏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저 대장동 게이트 저거 고발 사주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일부러 한 3, 40%만 덜쳐내는 상태, 뜸만 들이가 맛만 보여준 상태예요. 윤석열 본선 올라오면은 저거 100% 조사해가 그냥 끝장내버립니다.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이미 플랜 B 대선 전략 돌입했다 했잖아요. 이재명도 윤희룡한테 양자대결해서 지는데 저걸 대세론이라고 윤석열과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야. 윤석열이 아니고 문재인과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 없애고, 플랜 A. 문재인은 이재명 없애고, 아웃시키고, 새로운 인물, 김동연이나 그 외 기타 비리 없는 후보를 다시 등장시켜서 윤석열을 가뿐하게 한 20% 넘게 차이로 제끼면서 정권 다시 가지고 간다, 저거가. 그 플랜 짜고 있잖아요. 근데 뻔히 윤석열 본선 올라가면은 완전 전멸하는 거 뻔히 알면서 윤석열을 전쟁터에 내보낼 겁니까? 이미 완전 신의 방패, 막강한 그냥 이 전투 공격력과 또 방패가 준비되어 있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실상 홍준표 후보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가 100% 정권 찾아올 수 있는 문재인이가 어떤 플랜 B, 플랜 C를 가동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우리는 사전에 준비돼가 있는데 왜 윤석열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까? 100% 지능 전쟁인데 그거는. 예? 홍준표 후보가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지. 예? 국민의힘 지금 책임당원들 빨리 정신 차리세요. 제발 좀. 제 방송을 들은 분들. 이 일주일이면은 다 전파시키가 깨닫게 할 수 있는데 빨리 좀 소문 좀 내세요. 그렇게 돼야 제가 이야기하는 이 논리대로 이 플랜 B 우리도 홍준표 후보가 본선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태극기 세력,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 김경재 후보, 최대집 후보 등 이런 제야의 이 또 태극기 세력, 또 박근혜 대통령 석방 세력, 홍준표 후보하고 민심통합 이거 다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할배들 윤석열 본선 올라가면은 이거 민심 통합도 안 돼요. 보수가 완전 개판대가 또 분열됩니다. 자, 만에 하나 윤석열 뻔히 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본선 올라가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플랜 C를 만들어서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태극기 세력, 즉 박근혜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태극기 세력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명받는 후보가 별도로 나가야 되겠죠. 정 안 되면은 이 윤석열이가 본선 올라가면은 100% 그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뻔히 지는 거 그걸 눈뜨고 우리가 왜 당합니까 문재인한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홍준표 후보는 법상 선거법상 다시 뭐 단독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윤석열이가 본선에 올라가면은 홍준표 후보가 아무리 무적이라 할지라도 윤석열이가 본선에 올라가 버리면은 국민의힘당 주자가 돼 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는 플랜 C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홍준표 후보는 선거법상 되지를 못해요. 플랜 C 그 주자로는. 그래서 태극기 세력에서 이제 뽑아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 되면. 그거는 정말 저도 바라지 않는 겁니다. 왜냐? 진짜 이거는 해봐야 또 아는 승부고, 장담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 해가지고 보장 없다 해가지고 100% 본선에서 지고 있는 저 윤석열을 우리가 그냥 아니 쳐다보면서 그냥 문재인 아가리에 정권을 갖다 쥐어줄 수가 없잖아요. 윤석열 본선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플랜 C 태극기 후보 박근혜 대통령 딱 이 지명을 받는 후보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플랜 C로 갔을 때는 윤석열은 완전 끝장나가지고 뭐 1, 2%로 주저앉아 버릴 거고 저쪽에 민주당에서 새로운 후보, 깨끗한 후보 내세운 후보하고 1, 2% 초박빙 승부가 될 거예요. 예? 플랜 C로 가버리면. 예. 알 수가 없어요. 장담을 못 합니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플랜 B가 되게끔 홍준표 후보가 반드시 국민의힘 주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윤석열이가 지금 탈탈 틀렸다고 윤석열 씨는 주장하는데 윤석열이가 뭐가 탈탈 틀렸는데요? 틀린 거 없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윤석열 트는 거는 문재인이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지금 이제 맛만 보여준 것 뿐이에요. 진짜는 윤석열이가 본선 올라오면은 딱 요 아껴놨던 거, 딱 숙성시켜놨던 그 사건들 이미 다 준비가 돼가 있어요. 이미 다 준비해놨다니까. 저 자빨 검사 새끼들이 다 증거 확보 다 해놨어요. 이미 갖고 지고 있습니다. 본선만 올라와봐. 바로 그냥 터뜨려 버립니다. 윤석열 끝나버려요. 예? 그때 가가지고 후회하지 마세요. 제발. 그때 가가지고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플랜 C 태극기 후보 내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어.
플랜 C 후보에 홍준표 후보 올리면 되지 않느냐. 또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윤석열이가 본선 주자가 당선돼 버리면, 국민의힘 당선되면은 선거법상 홍준표 후보는 대선 출마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 되기 때문에 플랜 C 태극기 후보에 홍준표 후보를 올릴 수도 없어요. 안 돼요, 그거는. 그래 되면 좋겠지만 안 돼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방송 여러분들, 루비 망울님, 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에 들어오셨네. 예. 어제 아래는 또 저격수 우리 경진님 스패너 또 들어왔더만, 그때 내가 댓글을 확인을 못 해가지고, 보지를 못 해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쏟아내는 이 논리 전개, 정말, 이 설득력이 있고, 맞다. 한마디로. 예. 생각하시는 분들 1번 올려주세요, 1번. 예. 틀렸다, 2번. 지금 이거는, 100%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100%. 99%가 아니고 100%예요, 100%.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의도에 정치 브로커들이 2,000명이 있습니다. 2,000명이, 정치 브로커들이.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정보가 제일 정확해요. 제가 그쪽에 있는 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가지고 잘 알아요. 거기에서 제가 정보를 취득해서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이 논리 플러스 정보력 합쳐가지고 지금 쏟아내는 겁니다. 제가 그냥 저 혼자 씹으리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태극기 세력도 우리 공화당이든 국민혁명당이든, 좀 크게 숲을 보세요. 예, 숲을 보세요. 이 우리가 나무 한 그루만 딱 잘 심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겼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 숲을 봐야 됩니다. 예. 숲을 봐야 돼요. 선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특히 이번 대선은 보수 전체가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선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은 대선은 지금 4개월 보름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 4개월 아직 4-5달 남았잖아요. 지금 이 대통령 선거 날은. 이거는 4-5번 큰 이 지진이 일어나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 기간이 지금 아직 남아 있어요. 예? 윤석열 본선 올라가면은 11월 달, 늦어도 12월 달 안에 끝장나 버립니다. 끝장나요. 윤석열 본선 올라가자마자 우리는 플랜 C를 가동을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돼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플랜 C 가동해가지고, 별도 후보를 빨리 뽑아야 돼요. 윤석열이가 본선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 방송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토론 때문에 제가 방송을 상당히 늦게 했습니다. 예, 늦게 했기 때문에. 자, 우리 플랜 C도 생각해야 됩니다.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면 플랜 C는 필요가 없죠. 예, 자연적으로 홍준표 후보하고 우리 태극기 전체 세력하고 연대, 동맹 관계로 이제, 또, 모멘텀 만드는 작업이 바로 이제 또 만들어지잖아요. 예. 윤석열 올라갔을 때 플랜 C 세워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플랜 C. 홍준표 후보 올라갔는데 플랜 C 태극기 후보 따로 뽑아내가
독자 끝까지 완주한다. 그거는 반역행위입니다. 반역행위. 반역행위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올라갔을 때는 태극기 세력에서 독자 후보 뽑아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받아서 완주한다. 그게 가능한 거지만 윤석열이가 본선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왜냐? 윤석열이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완전 지지율 개박살 나버리기 때문에 저 이재명이가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아웃시키고 새로운 후보를 올려가지고 윤석열을 뭐 10% 20% 앞서 나가는 그게 만들어내 보니까 그거는 간단해요. 그냥 그런 거는. 그 우리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고생하기 싫으면은 윤석열 본선 못 올라가게 국민의힘당 책임당원들은 홍준표 후보한테 몰표를 던져서 홍이 반드시 국민의힘 주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태극전사 전용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